안녕하세요. 설 연휴가 지나고 처음 받는 주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에 한 챕터씩 책을 리뷰해드리는 리뷰 와이즈 채널의 저는 강성모입니다.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주는 좀 더 빠르게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말 저희 채널과 함께 책의 세계에 빠져보는 것은 어떠실는지요. 오늘의 리뷰는 역사의 역사 7장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리뷰. 여러분, E.H.카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역사란 무엇인가? 혹시 딱 떠오르시는 뭔가 이미지가 없습니까? 저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2013년도에 개봉했던 송강호 주연의 영화 변호인이 떠오르죠. 그 변호인의 법정씬에서 등장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부일 사건 당시에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전에는 서울대에서 필독도서로 권장까지 했었던 도서가 1980년대에 불온도서로 분갑을 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E.H.카의 전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력이 있느냐면은 그가 서울연의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나가 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연사를 연구했었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연에 살았었고 서울연사를 연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빨갱이고 이 사람이 쓴 E.H.카의 그 역사는 무엇인가도 빨갱이 도서다라고 이렇게 매도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엄청나게 고문을 했었죠. 그게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었던 그 변호인의 주된 사건의 내용이었죠. 예. 근데 엄청 코미디 아닙니까? 사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대학교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리포트를 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읽어봤는데 공산주의 사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책이에요. 정말 관련이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문을 당해야 될 필요까지 있었을까? 아무리 반공을 빨아제끼는 그런 정권이라고 해도 이거는 반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트집을 잡은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문어대가리 정권 맞습니다. 예. 지금 치매 드립 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치매 드립 치고 있는 그 문어대가리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찌 되었든, 예.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책이죠. 이렇게 부일 사건에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E.H.카는 누구인가? 그리고 E.H.카가 저술한 이 역사란 무엇인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지금부터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H.카가 누구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E.H.카는 본래 역사학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치학자 쪽에 가까웠습니다. 정치학자 쪽에 가까워요.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러시아 현대사를 공부했어요. 아마 여기에서부터 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러시아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16년에 영국 외무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근무할 때 무슨 내용으로 근무를 했느냐? 주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관련 기밀 문서를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칸은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근무하던 이 공직 생활하던 시기에 혼자 책을 읽으면서 역사학을 공부합니다. 공직을 사임한 후 10년 넘게 웨일즈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쳤고, 타임즈, 아시죠? 타임즈의 부편집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노년에는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사를 포함해서 14권으로 이루어진 소련사가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예. 아마도 E.H.카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주었던 시기가 어느 시기였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공직의 시기, 20년 동안 혼자 역사책을 탐독하면서 역사를 공부했던 바로 그 시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가진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적인 배경과 역사학이 결합하면서 그의 독특한 역사 인식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역사 인식과 역사에 대한 방법론을 정리한 책이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카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했던 연속 특강을 정리해서 만든 책입니다. 청중들이 전문 역사 연구가들 그리고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언어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이 읽기에는 없지 않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예로 들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유럽사를 주로 예로 들어서 그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도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한국인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역사적 배경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그래서 좀 쉽게 읽히지 않는 도서이기도 하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책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와 배경을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역사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역사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역사가가 어떻게 다루는가를 이론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E.H. 카가 바라보는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발굴되고 해석된 사실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랑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거든요. 랑케가 누구입니까? 랑케는 제가 그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이퍼 리얼리즘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극사실주의를 추구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역사는 있던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랑케라는 거죠. 그런데 칸은 이러한 랑케의 주장과 랑케의 주장을 옹호하는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인식, 사실 그대로의 역사라고 하는 그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스테이스를 취합니다. 잠시 그 구절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성은 역사가의 의무일 뿐 미덕이 아니다. 정확하다고 해서 역사가를 칭찬한다면 잘 말린 목재와 적절하게 섞은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다고 건축가를 칭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역사가가 이해할 때만 사실은 말을 한다. 어떤 사실에게 발언권을 주며 서열과 순서를 매길 것인가는 역사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이란 자루와 같아서 안에 무엇인가를 넣어주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한다. 즉 카의 주장은 역사란 과거의 사실들, 즉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며 역사가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의 주장을 압축하자면 역사가가 만드는 과거에 대한 기록은 사실 그대로를 서술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과거에 인지된 사건들에 대해서 역사가의 주관과 역사인식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해석된 사실이 역사로 서술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E.H. 카의 주장이에요. 사실 랑케가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를 주장하면서 각 도시의 문서 저장고를 뒤져가면서 문헌 연구에 열을 올렸지만 사실은 그가 보았던 연구의 재료로 사용했던 문헌들도 어느 누군가에 있어서 해석이 가미된 사실들을 적어놓은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의 해석이라는 프레임을 거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랑케는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역사 기록은 역사가의 사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세하게 어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거의 모르는 거예요. 단지 조각조각 나 있는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뿐이죠. 즉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가가 선택하고 해석해서 현재의 사상과 현재의 문화와 현재의 환경들을 반영해서
재해석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어찌됐든 재해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실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이 선택한 사실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어떤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누군가가 기록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은 있었는지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것, 그냥 기억되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록하는 사람이 선택한 사실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사실조차도 흔도 100%의 사실이 아니라 기록자의 주관으로 해석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 가운데 어느 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지,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부여할지는 역사가의 주관적 평가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또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선언했다. 역사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눈으로 현재의 문제에 맞추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며 역사가의 임무는 기록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만약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기록할 가치가 있는 사실인지 역사가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칸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현재의 해석이며 그러한 해석에 대해 과거의 사실은 역사로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과거의 것이고 역사가는 현재에 삽니다. 과거의 사실 가운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과 그 사실들을 일정한 관계로 맺어주는 이 해석의 관점은 역사가를 둘러싼 현재의 환경, 역사가의 경험, 그리고 역사가의 이념과 개인적 기질에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역사가의 상호작용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역사 7번째 시간,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리뷰를 마칩니다. 여러분, 의외로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를 풀어가는 열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는지를 복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회사 일을 할 때도 현재의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전에 했었던 사업들에 대한 기한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현재의 프로젝트에 맞게끔 과거의 사업들에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재해석하여서 현재의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과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현재를 만들어가는데 역사는 오죽할까요? 과거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바람직한 현재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올바른 시각으로 과거의 일을 해석해 줄 수 있는 탁월한 역사가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한 명 한 명의 또 다른 작은 역사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른 방법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과거의 일을 재해석하여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들을 갖춰가는 것은 어떨까요? 역사란 무엇인가 리뷰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